삼대 주주잖아요. 삼대 주주. 네네네. 3대 주주면 의사결정에 뭐 경영권이 어느 정도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죠. 인사권이랑 예. 아닌가요?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죠. 지금 13.4% 가지고 있는데 네네. 그 위에 20% 이상 가지고 있는 2대 주주가 SK예요. 네네. SK는 SK 렌터카가 있잖아요. 여기하고 좀 음, 경쟁이죠. 그죠? SK 렌탈 중에서 SK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와 경쟁하고 SK 매직은 SK 롯데 렌탈의 다른 생활 가전들하고 경쟁이. 렌탈의 소카 지분 투자 관련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뉴스 그 기사 제목은 롯데 렌탈 소카의 1,800억 원 지분 투자 3대 주주 급격이었고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다른 가설을 세워보았는데 먼저 롯데 렌탈의 소카 지분 투자가 저는 타당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이제 소카 지분 투자를 통해서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특히 소카의 경우 현재 그 국내 유니콘 기업이자 카쉐어링 부분에서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할 때 이 소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특히 롯데렌탈의 경우에 카쉐어링 자체적인 카쉐어링 서비스 그린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소카와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밑에 있는 표는 그 다트에 공시되어 있는 주요 사업을 정리한 건데 크게 렌탈 사업 부문과 모토리스 및 할부 금융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렌탈은 다시 차량 렌탈하고 일반 렌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카 지분 투자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차량과 관련된 사업이 조금 더 그 시너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차량 관련 서비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자료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 밑에 두 개 동그라미는 그 다트가 아니라 그 롯데 렌탈의 사업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비즈니스 소개 자료를 사진을 가져온 거고 왼쪽 그 동그라미가 차량 관련된 사업을 정리한 것이고 오른쪽은 그 차량 이외 일반 뭐 사무용품이나 생활 가전 등의 일반 렌탈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 관련 서비스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롯데 렌터카라고 해서 이제 뭐 단기 월간 기사 포함 렌터카를 빌리거나 혹은 뭐 반려동물 전용 렌터카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 롯데 오토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라고 해서 개인 차량 리스도 하고 특히 근데 이제 특화된 그런 상용차를 리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세금을 납부하거나 차량의 정기 검사를 받거나 차량을 정비하거나 매각을 대신 해주는 등의 대행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롯데 오토케어는 그 차량에 대한 전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또 사업이고 이외 롯데 오토 옥션은 그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제 중고차 플랫폼인데 중고차를 판매하고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린카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롯데 렌탈의 자회사이고 이제 카쉐어링 부문에서는 국내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카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카쉐어링 부문에서는 1위 업체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어떤 모빌리티 유니버스,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 가장 선두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래 그 그림을 보시면 뭐 자율주행, 모빌리티, 카쉐어링, 라이드 헤일링 드라이버 중에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다양한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카쉐어링은 우리가 소카라고 이제 그 브랜드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외에 라이드 헤일링 같은 경우에는 그 타다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CNC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는 소카의 자회사가 되었는데 그 타다라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현재 일부 매각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출시된 지 2년 만에 200만 가입을 돌파를 했고 이외에 10월부터는 뭐 가맹 택시나 대리운전 중개 같은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영역에서는 현재 스타트업 라이드 플럭스와 협업을 해서 자율주행 그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그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아예 운전자가 없는 그런 드라이버리스에 필요한 풀스택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 영역은 차량 관리라고 해서 그 소카도 역시나 그 차량을 케어해주는 차량 전문 관리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소카에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위생 및 안전을 관리하는 하고 또 이외에 소카 차량뿐만 아니라 출장 세차나 아니면 개인 차량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퍼스널 모빌리티는 그 나인투원이라는 스타트업과 협업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유닛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공유 전기 자전거를 운영하거나
뭐 조금 더 혁신적인 이동 경험, 소비자들 다양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에 묶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는 소카의 스탠드얼론 밸류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규모 자체를 판단을 해보면 뭐 가입자 수는 700만, 누적 투자액은 3,300억, 그다음에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이어서 이게 국내에서는 12번째로 유니콘 기업이고, 이제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최초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브랜드이고, 실제 모빌리티 서비스 혹은 뭐 차량 카쉐어링 관련해서 브랜드 인지도는 1위인 것으로 이제 파악을 했고요. 뭐 여기 보면 뭐 매출액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롯데렌탈이 그 소카에 투자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롯데렌탈이 이제 작년 8월쯤에 상장을 했는데, 8월에 상장한 이후에 계속 꾸준히 8월부터 이제 주가 하락을 경험을 했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롯데렌탈의 주요 사업인 렌탈업이 이제 조금 그 주된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렌탈업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을 찾아야 되고, 롯데렌탈은 그 추가적인 모멘텀을 모빌리티 사업으로의 다각화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카에 투자를 해서 지분의 13.9%를 이제 구매함으로써 모빌리티 분야에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시너지를 먼저 살펴보면, 공통적인 시너지는 아무래도 이제 카쉐어링 분야, 현재 소카가 이제 카쉐어링 분야에서 업계 1위이고 지금 뭐 15,000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롯데 렌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카인데, 이 그린카는 이제 업계 카쉐어링에서는 업계 2위이기 때문에 9,200대 가량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두 개가 합쳐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1, 2위 사업자들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위에 이제 롯데렌탈은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인 포티프닥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도 소카 역시 그 라이드 플럭스라는 스타트업과 협업을 해서 그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당연히 그 기술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다음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는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두 회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을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될 것으로 예측을 했고, 그로 인해서 뭐 마케팅 비용이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이라는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마지막은 약간 어비어스하긴 한데, 어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두 업체 모두 이제 비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뭐 미래 모빌리티 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롯데렌탈 측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소카에 지분 투자를 한 것은 이제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롯데가 소카를 이제 조금 일부 가져가게 되면 카카오 모빌리티, 뭐 SK그룹의 티어 모빌리티와 함께 빅3 플레이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 또 기존 렌탈업에서 모빌리티 혹은 IT 사업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은 아까 앞서 그 계속된 주가 하락의 어떤 돌파구를 찾은 선택으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채널 측면에서는 롯데 렌탈이 이제 렌터카 사업에서는 국내 1위인데, 아무래도 그 영업망 자체가 오프라인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카와 결합을 하게 된다면, 소카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망을 두루 갖추게 된다는 것 역시 하나의 경쟁력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아래에 보면은 소카의 측면을 조금 더 조사를 해봤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오버행, 그 소카가 그 롯데 렌탈이 소카 주식을 그 전량 구매를 했는데, 그 주식 자체가 전량 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소카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을 했을 때 그 구주 매도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이 그 매도 물량이 오버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제 덜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뭐 그냥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상장을 하게 됐을 때 공모가 형성에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을 주요 주주로 참여시켰다는 점도 공모가 형성 과정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이제 구주를 매각을 함으로써 소카에 투자를 했던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길을 확보했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롯데 렌탈이라는 곳은 아무래도 롯데 그룹의 하나의 계열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롯데 그룹에서의 어떤 협업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네 번째는 리스크 및 고려 사항을 적었는데, 이건 사실 롯데 렌탈 측면에서 제가 리스크를 한번 써봤던 건데, 롯데 렌탈이 소카의 지분을 구매를 했을 때 그 지분을 전액 현금으로 취득을 한 것으로 저는 조사를 했었는데, 이 소카 지분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롯데렌탈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 자산이 다 이제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소요가 됐고, 이것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무 신용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무제표를 찾아보긴 했는데 현금성 자산만 별도로 표기된 게 없어가지고 첨부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자료 조사를 했을 때는 현금성 자산이 약 2,232억 원 정도였는데 아까 제가 이게 얼마에 샀다고 아마 1,800 몇억 정도에 샀다고 했는데 거의 이제 굉장히 그 현금성 자산의 굉장히 상당 부분을 바닥내 위험을 감수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 부분은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찾아보니까 이것에 나름대로의 대처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롯데렌탈은 그 현금성 자산이 많이 소요가 되긴 했지만 대신에 그 차입 약정 한도를 늘려서 유동성 위기에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한도 자체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소카 지분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빠져나간 그 현금과 거의 동일한 규모의 그 단기 차입을 추가적으로 실행 가능한 그러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엄청나게 큰 리스크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좀 그래도 자주 얘기했던 소카가 답변으로 나왔네요. 그 처음에 가설이 이제 롯데렌탈의 소카 지분이 타당하고 그 이유가 롯데렌탈의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롯데렌탈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시 우위 선정. 그러니까 소카가 롯데렌탈에 굉장히 도움된다라는 판단 하에서 타당하다고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쭉 검증을 해주셨는데 롯데렌탈이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이 되면 어떤 서비스를 할까요? 어, 아무래도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이 됐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롯데 렌탈이 하겠다고 선언한 거를 벌써 말씀을 자율주행 관련 서비스를 하겠다고 일단 말을 한 상황이고 네. 또 카쉐어링 서비스는 이미 기존에 하고 있지만 소카의 지분 투자로 인해서 카쉐어링 서비스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 네. 그리고 사실 그 소카를 자료 조사하면서 제가 소카가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모빌리티 생태계를 간략하게 나눴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를 대부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자율주행, 뭐 퍼서널 모빌리티, 뭐 라이드 헤일링 등등을 그 소카가 네, 정확하게는 소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소카가 파트너십으로 네네네, 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죠? 네네, 퍼스널 모빌리티, 그다음에 또 뭐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건 여기 있고 네, 라이드 헤일링 쓰셨네. 라이드 헤일링은 그 타다가 하고 있고 네, 타다, 라이드 헤일링이 그거죠. 택시 불러다 주는 거죠. 그죠? 네네, 자, 근데 이거는 이게 두 쿠션 먹은 거잖아요. 롯데렌탈이 하는 것도 아니고 롯데렌탈이 투자한 소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소카의 음, 파트너십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를 근거로 지금 롯데렌탈이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로 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음. 근데 저도 이거를 가설을 쓰면서 사실 좀 의문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했던 인수합병이랑 지분 투자가 약간 어떻게 구분을 어떤 측면에서 차이점을 제가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여기는 어렵더라고요. 3대 주주잖아요. 3대 주주. 네네네. 3대 주주면 의사결정에 뭐 경영권이 어느 정도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인수합병이랑 아니죠. 예. 아닌가요?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죠. 지금 13.4% 가지고 있는데 네네. 그 위에 20% 이상 가지고 있는 2대 주주가 SK예요. 네네. SK는 SK 렌터카가 있잖아요. 여기하고 좀 음, 경쟁이죠. 그죠? SK 렌탈 중에서 SK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와 경쟁하고 SK 매직은 SK 롯데 렌탈의 다른 생활 가전들하고 경쟁이. 근데 의사결정이 잘 될까요? 이 2대 주주와 3대 주주가? 안 될 것 안 같습니다. 되죠. 네. 1대 주주 또 있겠죠. 네. 자, 이들이 근데 왜 모여 있을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의사결정도 안 될 거 뻔히 알고 좋은 그림 아닌 것 같은데 롯데와 SK 서로 별로 대면 할 것 같은데 소카 주주총회 때 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옆에. 바로 옆에. 왜 이런 아, 구도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런 구도가 됐는데 롯데렌탈은 얘한테 뭘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종합 모빌티 서비스 된다? 연결이 하나도 안 음, 되는데요. 음, 그죠? 네네. 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
배경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네, 롯데 렌탈 이전에 네. 롯데그룹이 이 모빌리티에서 뭘 하고 있냐? 네, 음, 롯데그룹이 모빌리티에서 뭘 할 게 있냐? 생각해보면 사실 별거 없어요, 거의. 네, 없죠.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없는데, 근데 이제 모빌리티라는 테마 안에서 생각해봐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카카오티처럼 또는 그 SK T모바일처럼 예, 어떤 헤일링에 직접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네.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하거나 아니면 택시 사업자가 되거나 타다 또 직접 이제 택시 사업자 우리나라는 그 모바일 그 헤일링 서비스를 하려면 라이드 헤일링 하려면 택시 사업자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모빌티라고 하면 철도, 뭐 항공, 자전거 이게 퍼스널 모빌리티겠죠. 뭐 이런 등등등등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모빌티 관련된 거. 음, 근데 단 한 가지 하나 하고 있어요. 관련된 거. 모빌리티 에코시스템에서 관련된 딱 한 가지. 바로 허브입니다. 허브. 쉽게 생각하시면 잠실 생각하시면 돼요. 잠실역. 잠실역은 굉장히 교통의 요지죠. 네. 또는 영등포, 서울역, 뭐 이런 등등 생각해 보시면 돼요. 롯데는 주력이 쇼핑이죠. 그 쇼핑에 백화점이 있거나 마트가 있거나 뭐 이런 부동산을 끼고 사업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제 사업체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이런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긴 항상 롯데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고 그 외에 여러 부대 시설들, 뭐 시네마, 뭐 아니면 백화점, 마트 등등등 쇼핑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지하철역 또는 어, 뭔가 교통의 요충지라서 모빌리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 모빌리티들이 여기에 와서 역으로 가고 지하철을 타거나 또는 여기 택시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차를 세워두거나 철도가 있거나 해서 자전거, 택시, 퍼스널 모빌리티 다른 무언가, 택시 그것들을 다 연결해주는 어떤 모빌리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충지를 롯데그룹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네네. 네, 실제로 롯데가 할 수 있는 모빌리티 역량 중에서 가장 큰 게 이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음, 당장은 우리나라에서 뭐 허브가 무슨 역할을 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점점 더 이제 서비스들이 통합되기 시작하면 이미 모빌리티 사업 중에 하나가 큰 게 주차장이에요. 그죠? 네. 네, 카카오 T 안에서도 주차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주차장이 어디 있느냐, 이 주차장과 연결해주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모빌리티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해요. 음, 그러면은 내 차를 가져와서 여기 세워두고 난 여기서부터는 대중교통 또는 뭐 또 다른 택시, 또 다른 무언가를 타고 간다라는 의미에서 주차장이 모빌리티 허브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죠. 네. 근데 아무 주차장이나 이렇게 되지는 못하고 규모가 커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인프라들이 다른 교통 인프라들이 꽤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롯데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음, 거죠. 이제 그 안에서 롯데 렌탈을 생각해 본다면 네. 이제 모빌리티 허브와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높아지겠죠. 음, 네, 그래서 단순히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 될 거야라고 하이 음, 레벨에서 그냥 툭 자르고 가면은 근거가 네. 굉장히 빈약해지니까 네. 롯데가 그리는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 종합이라는 말은 조금 이제 민망하니까 빼야 될 것 같고 롯데가 그리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한 축은 뭘까? 쟤네들은 뭘 음, 잘하고 잘하고 싶은 걸까? 라고 네. 하면 우리 요거 활용해서 여전히 쇼핑과 생활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모빌리티 서비스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음, 음.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 어떤 잠실역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여기 뭐 마트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데 주차장만 이렇게 쭉쭉 있고 자전거도 좀 세워져 있고 여기 지하철로 연결되고 뭐 이렇게 돼 있겠죠. 바깥에 뭔가 뭐 롯데타워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차를 가지고 세워놓을 수도 있지만 그냥 걸어와서 여기서 다른 쪽으로 차 타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네. 쏘카 또는 그린카가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음, 것을 생각하면 이 서비스의 하나의 축으로 쏘카도 역할을 하겠네 정도가 되겠죠. 음, 음. 근데 약간 이상한 거는 아니 그린카가 있는데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뭐 그리 도움이 된다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면 여기도 이제 있죠. 그린카와 시너지 뭐 이런 거 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SK와 이 소카의 주주 구성 상에서의 문제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날까라는 생각은 살짝 들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소카를 롯데렌탈 마음대로 뭐 이렇게 야 이거 좀 같이 하고 너네 좀 공급받고 싶은 거 그린카로도 좀 해주고 뭐 이런 얘기는 못 할 거라는 얘기예요. 네. 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1대 주주, 2대 주주가 왜 지금 그린카에게 도움되고 소카에게 별로 도움 안 되는 그런 작업들 하라고 그러는 거니? 뭐 이런 이제 챌린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엄청난 양쪽에서 분명한 굉장히 클리어한 윈윈이 아니면 사실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겠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정의해서 찾아보는 게 실질적인 시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요 두 회사 간의 시너지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두 회사는 뭉뚱그려 가지고 소카하고 여기 붙어 있는 그린카하고 뭔가 하면 잘 되겠네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리스트업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이렇게 써놓고 뒤에서도 이제 약간 제가 좀 그 디테일이 있는지를 봤었는데 디테일이 약간 아쉬웠던 거는 이 전반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뭔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어서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거야라는 레벨에서만 계속 논의가 되었던 것 같아서 네네. 그거보다 정말 진짜 같이 할 수 음, 있는 게 있나를 한번 네.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까 봤더니 네. 여기는 9,000대 정도가 있고 네. 여기는 15,000대 정도가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앱을 통합하지 않는 이상 서로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 구조 하에서는 이 대수가 서로 통합돼 가지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죠. 네네. 네. 그리고 그린카와 소카가 사실은 대주주가 같은 한편이야라는 것 때문에 소카가 마케팅을 적게 할까요? 그린카가 마케팅을 적게 할까요? 전 여전히 우리는 우리고 그린카는 그린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음, 그냥 마케팅도 그대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소카와 그린카 간에 어마어마한 그 어떤 탑라인에서의 시너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봐서. 그래서 이제 바텀 라인으로 내려가 보면 비용도 14만에서 15만 대 정도의 장기 렌트를 포함한 장단기 렌트카를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차나 이런 기아차 OEM으로부터 차를 이렇게 받아오겠죠. 차 받아와서 이거 수리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그때 그래서 오토케어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면 차량 관련된 여러 몇 가지들이 있겠죠. 이제 부품 사서 오토케어 사겠네. 사서 이제 부품도 갈아주고 뭐 이것저것 해주겠죠. 그런 거를 그린카에게는 하고 있을 텐데 소카에게 할 수 있을까? 소카에 근데 이미 파트너사로 아까 무슨 오토케어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오토케어를 야, 너 없어져 라고 하고 이 롯데 오토케어가 와서 우리가 할게 라고 한다고 소카가 오케이 해줄까요? 안 될 것 음, 같은데 이것도 그죠? 네. 왜냐하면 1대 주주, 2대 주주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받는 게 가장 싼데 왜 지금 다 해놓은 거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오긴 힘들 거라. 뭐 음, 장기적으로 롯데가 뭐 굉장히 큰 베네핏을 소카 쪽으로 준다면 우리 계약을 바꾸겠다. 롯데 오토케어하고 하는 게 훨씬 싼 것 같네.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 때도 여기서는 좀 출혈을 해야 될 거라는 거지. 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비용단에서도 이게 그 9,000대와 15,000대 다 더해서 24,000대를 우리가 추가로 케어합니다. 라는 게 붙어줘야 이게 비용단에서 스케일 이펙트가 나겠죠. 네네. 규모의 그 경제가 확보 조금 더 될 텐데. 원래 13만 대 있었으니까 뭐야, 15%? 한 20% 정도 좋아지는 정도? 물량적으로? 뭐, 마지널하지만 어쨌든 그거마저도 약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음, 음. 자, 그러면은 롯데렌탈이 정말 소카를 그 소카의 지분으로 넣어가지고 롯데렌탈의 어떤 비용적인 부분, 매출적인 부분 또는 그린카의 비용적인 부분, 매출적인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냐? 그 퀵하게 생각해봤을 때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음, 네, 좀 더 생각해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일단 큰 틀에서 탑라인, 바텀라인에서 지금 이렇게 봤으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카가 롯데 렌탈 해달라는데 다 해주지도 못하고 이 양적인 측면 15,000대의 이 차량을 어떻게 저떻게 하는 게 롯데 렌탈 이 13만 대, 15만 대 가지고 있는 데서 뭐 어마어마한 시너지도 아닌 거니까 네네. 잘 모르겠다. 탑라인도 바텀라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
소카가 1위기 때문에 카시어링 1위기 때문에 롯데렌탈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시 우위 선정. 자, 이것도 실체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이거의 억지 같은 실체를 말해보자면 얘가 1위니까 그린카와 합쳐서 어마어마한 마켓시어의 카시어링 서비스를 롯데렌탈의 뭐 지배 구조 안에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겠죠. 굉장히 개념적인 건데. 근데 그게 소호하신 거지. 왜냐하면 카시어링 그렇게 크게 들고 있는 게 롯데렌탈이 하는 아까 모빌리티 허브 쪽에서는 도움이 될 거고. 근데 모빌리티 허브 서비스는 사실 롯데만큼 잘할 수 있는 사업자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 지금 근데 이게 뭐 엄청난 서비스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네네. 외에 다른 부분에서 롯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해보면 없는 거죠.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시 우위 선정 어디서 어떻게 우위를 선정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허브는 어차피 거의 1위 사업자에 가까워 있어요. 네네. 포텐셜이. 그래서 마켓쉐어 뭐 지금 2위 사업자인 그린카에다가 온탑으로 소카가 붙는다고 해서 막 어마어마한 게 막 좋아지고 이런 게 안 보인다. 여기도. 그렇게 보면 종합 모빌리티도 지향하는지 모르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빌리티 생태계가 약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세 번째, 그린카와의 시너지 모르겠다. 인 거죠. 자, 그럼 억지로 더 생각해보면 롯데렌터카는 13만 대의 차량을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소카한테 좀 여기 있는 렌트카들 이렇게 좀 빌려주고 소카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카 기존의 차량 조달 비용을 좀 아끼고 여기서 좀 가져오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뭐가 있어요? SK가 있죠. SK 네. 밑에 SK 렌터카가 있고 나는 뭐니? 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2위인지 그럴 거예요. 네. 9만 대에서 10만 대 정도.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함부로 읽은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얘네들의 속내는 뭐였나?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도 당연히 몰랐죠. 그래서 그러다가 뒤에서 이제 우리 그 JH님이 설명해 주신 DF 네. 요런 거 요런 거 그러니까 순전히 약간 요건 에퀴티적인 접근이 아니었을까. 음, 롯데렌탈은 어차피 이거 IPO 하잖아. IPO 하기 전에 그럼 물량 확보해서 그럼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우리 업에도 그래도 연결은 되는 거고 뭐 엄청난 사업적 시너지 모르겠는데 SK 때문에 신경도 쓰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IPO 하면 이 투자금은 그래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이 그 평가액 자체는 올라가겠죠. 네. 근데 그거로서 좀 긍정적인 거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평가액이 올라가면 차입에 대한 어떤 버퍼 이런 것도 더 생길 거고. 음, 그죠? 네네. 그래서 소카가 지금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캐시플로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네. 모르겠는데 네. 뭐 이렇게 배당을 주고 그런 정도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재무적인 단기적인 효과 뭐 이런 거 하나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롯데 렌탈이 모빌리티에서 이렇게 만약에 방향을 못 찾고 고생을 좀 하고 있다. 그린카가 있는데 그린카가 퍼포먼스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런 거를 좀 이 소카를 벤치마킹하고 뭐 그런 목적으로 또 지원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실체가 좀 없는 얘기라서 구체적으로 음, 뭘 지금 비교하고 하겠냐. 그러니까 2위 사업자로 그린카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네네. 그래서 모빌리티 전략적인 부분, 역량적인 부분, 노하우 관련된 거 이런 거는 그린카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굳이 소카를 3대 주주 지위로 약간 음, 그렇게 보면 지금 롯데그룹과의 협업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면 그린카하고 이미 이걸 하고 있어야 되죠. 그린카와 롯데는 그린카를 100% 지분으로 아마 가지고 있을 텐데 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뭐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지배력을 가지고 물류유통 멤버십 분야에서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겠죠. 소카가 아닌 그린카와 롯데그룹 사이에서 그게 한번 확인이 되면 네네. 소카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완전히 자회사도 아니고 그린카와 롯데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관계도 아니고요. 중간에 SK가 2대 주주로 끼어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거의 절반 정도라도 할 수 있을까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음, 그리고 그냥 소카는 사준다니까. 소카가 과연 롯데 렌탈과 뭔가를 제작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분을 넘겼을까? 아니면
요 이슈, 우리 네. IPO 때 주가 좀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요거를 롯데렌탈에 힘을 빌려서 좀 방어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좀 더 챌린지 하자면 네. 요런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때 이렇게 네. 주장을 하시려면 네. 그래서 롯데가 그리는 건 뭐다가 있어야 돼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예, 카 헤일링, 그러니까 라이드 헤일링, 그다음에 주차장, 뭐 렌터카, 택배, 그 퀵 서비스, 뭐 하여튼 모빌리티와 관련된 거의 다 해요. 자전거도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SK도 꽤 많이 하고 있죠. 내비게이션도 하고 있고, 네,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 우티로 그 라이드 헬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롯데는 과연 뭘 하고 있는 건가? 롯데 자체의 모빌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서치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네. 롯데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도가 더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케이. 이런 게 있었네요. 롯데렌탈은 자율주행 기술 포티투닷과 협업하는 등 협업의 또 실체가 뭔지 한번 봐야 돼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디테일을 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런 말들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협업한다고 해놓고 협업 안 될 수도 있어요. 네네. 협업하겠다라고 했지만 MOU 하나 작성하고 끝 이렇게 되는 경우도 꽤 네네. 많이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지빌리티 굉장히 높아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피지빌리티가 정말 이거는 안 할 수 없네 라는 정도가 되어야 진짜 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약간 이론상으로는 줄거어서 매치시킬 수 있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 많아요. 그러나 아까 약간 조금 요거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했던 게 오프라인 영업망 중심. 롯데렌탈도 앱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앱이 잘 돼 네네. 있는데 네. 그 렌터카의 경우에 앱으로 신청하면 차를 탁송해주거나 아니면 어느 위치로 가면 되죠. 네. 근데 소카는 그냥 그런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낮은 구조인 거죠. 사람이 오거나 뭐 누가 이쪽으로 오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유저가 어디에 있네? 라고 해서 가서 여는 구조니까 조금 더 싸긴 하지만 규모가 그만큼 작은 거고. 그리고 롯데렌탈은 장기 렌탈 그 법인 차량이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영업망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러나 여전히 그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요것도 오프라인 영업망 중심이긴 하지만 비중이 높아서 그렇긴 하지만 소커와 비교했을 때 네. 요즘 어플리케이션 못 만들어서 사업 못하는 사업자는 없잖아요. 그죠? 특히 네네. 대기업이면 그런 네. 거 다 이제 약간 커머더티 기술처럼 다 되어 있으니까 다 적용하는 음, 거고 몇 달만 이제 돌아가면 허접하더라도 어떻게든 나오긴 하니까 음, 그런 걸로 보면 요건 좀 너무 평가 절하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거는 추가 동의. 뭐 해서 전 지분 평가 이익이 올라가면 좀 더 올라가는 정도. 음, 좀 제가 보수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같이 협력할 방안도 있을 거긴 하고 나중에 그린카와 소카를 통합하겠다 내부적인 판단을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SK 몰아내고 일대 주주도 이제 지분 다 사버리고 우리가 소카를 그린카와 통합해서 우리의 그 메이저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 만듭시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 회장님하고 몇몇 이제 키맨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그러려면 넘어야 될 산들이 많잖아요. 네네. 음. 그러기에는 캐시가 너무 부족하고 네. 그러기에는 SK가 떠날 이유가 별로 없고 SK 렌터카가 있어서 자기들도 소카는 괜찮은 플랫폼인데 나 여기 안 떠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네네. 것들 생각해 보면 조금 오늘의 가설의 검증은 약간 밋밋했다 네네. 그런 느낌. 뭔가 디테일하게 좀 뽑아내질 않고 그냥 증권 리포트에 있는 거를 그냥 별로 그러니까 그걸 제가 챌린지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써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았던 거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컨설팅 하다 보면 약간 네.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도 있고 저럴 가능성도 있고 이런 장밋빛도 있고 저런 장밋빛도 있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좋거든. 음, 그게 본업이거든. 영업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캐피탈 마켓에서 이 회사가 너무너무 좋은
그 무브먼트를 보이고 있고 지금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 좋게 평가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들의 본업이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실체가 없어도 네네. 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음, 그렇다고 물론 다 실체가 없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오늘 너무 또 그쪽으로 비판적이긴 한데 근데 저희가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에서 본다면 또는 네. 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그런 위치에서 본다면 저게 실제로 뭐야? 그래서 음, 이런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이란 워딩은 너무 멋있고 좋은데 그 네. 실체가 뭔데? 라고 음, 질문해보면 되게 이제 네. 막막해지는 거예요. 음, 그거를 연습해 보시면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답들을 찾는 어, 그 클루가 될 것 같아요. 네.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들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